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존에 녹화하던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오게 하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제 얼굴은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나오는 설명을 위주로 꿈의 몽이나 사주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큰 화면에 제가 그냥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족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제 머리에 그래도 어떻게 반백이라고 그러죠. 한 2년 전에 염색을 했는데 그리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에이 이대로 살 거야. 나이 들어가지고 또 까만 색깔로 싹 염색하면 좀 보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아직 그래도 지금 주변에 보면은 좀 선배님들 머리 눈썹도 아주 하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 아직 이렇게 제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한 2, 3년 전에 특히 그 경자년, 신축년, 경자년은 금생수, 신축년은 금, 축이 또 이제 토지만은 해자축할 적에 차가운 꽁꽁 얼어붙은 흙으로 수기운이 강합니다. 요 뒤에가 제 사주인데 제가 축월의 경금색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태어난 그 꽁꽁 얼어붙은 돌덩이, 쇳덩이가 저의 물상적인 저를 나타내는데 제가 좀 잘 되려면 좋은 여건에 처하려면 이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에 보는 관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우용신이 좀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따뜻한 기운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요 정미대운에 와 있습니다. 정미대운에 와 있으니까 좀 따스한 미토가 정을기, 여기 또 정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화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화는 여기 술중에 정화, 또 인중에 병화, 무병갑.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그래도 여기에 뿌리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하죠. 예, 다행히 요 정미년 59세부터 제가 지금 66세 59세부터 정미대운에 접어들어서 사주적으로는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를 딱 보니까 박 대통령하고 저하고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사주에 박 대통령도 경금일간, 저도 경금일간. 네, 박 대통령도 화용시입니다. 불이 와야 좋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일생을 보면은 1948년 11월 2일인가 그 방첩대 붙잡혀 들어갑니다. 남로당에 연루됐다고 11월 2일 날.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신축년 11월 2일 날 제 여기 그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 한 1cm 0.5cm인지 7cm가 전동 톱날에 잘려져 나갔습니다. 사주적으로 금이 저한테는 기신이 됩니다. 금이 너무 좀 강하니까. 강한데 또 강한 게 오면 안 좋죠. 여기 사주 간명의 핵심은 중화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화를 맞춰보는 것이 사주 간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소가 있다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가 좋은 팔자,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린 경우에 잘 되면은 대박, 안 되면 쪽박이죠. 그 반대의 기운이 왔을 때는 균형이 맞춰져서 좋지만 이렇게 쏠려 있는데 또 이게 오게 되면은 완전히 짜부러지는. 친한 친구가 화가 많았습니다. 화토가 좀 기신이었는데 그 화가 사준에 너무 많은 친구에게 2018년인가요? 무술년
그해 엄청 더웠습니다. 이 무술이 무가 양의 토고 술도 조토입니다. 신정무 정화가 있는 바짝 마른 흙인데, 그러니까 2018년 무술년 친구가 사고로 운명했는데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뜨거운 사주였는데 그해 6월 6일 현충일 아주 더웠습니다. 무진장 더웠는데 이 친구가 뭐로 인해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됐느냐? 근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뭐 어디 조그만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나가 있었는데 그 입주자 대표가 그 갑질을 갖다가 그렇게 해대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입니다. 뭐든 뭐 암 걸리고 뭐 이런 거, 하여간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온갖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근데 우리나라 옛날식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도 화병이 되겠습니다. 화병. 화라는 게 이게 우리 이전에 어르신들이 화병에 갔다.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스트레스, 저는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한자로 하면은 이제 화병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침인 거죠. 근데 이때 그 화하고 불화자하고 뭐 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저녁에 이 술도 마시게 되면은 이제 좀 몸이 좀 열이 나고 좀 이게 술의 기운이 이렇게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도 원래 맥주 같은 거는 좀 차갑지만은 그래도 많이 먹으면 이제 이게 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얌전한 사람이 술 먹으면은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술 마시는 게 이제 그것도 결국 화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있어서는 워낙 뜨거운 사주인데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일, 화병,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녁에 술을 하게 되는데 술도 역시 이렇게 화의 기운이 이렇게 응축되다 보니까 또 사주 전문적으로는 마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축술미 삼형살에 또 걸려 있었어요. 삼형살 축술미로 인해서인지 친구가 실족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주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예지적 꿈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길에서 크게 두 가지, 한 세 가지 이렇게 일관되게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교직에서 33년여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하고 한 4년 먼저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직에 있을 적에 내가 뭐 해서 교장 교감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나는 조용히 도서관에서 내 저 꿈의 몽 연구 또 이 파자 연구, 제가 이제 요 한자와 파자라는 책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원래 파자 이야기라는 책을 1995년도인가 출간하고 요거는 이제 개정 증복판 한자와 파자. 제 인생길에서 제일 역점을 둔 것은 꿈의 몽 연구였습니다. 예의적 꿈에 대한 그 관심을 지녀왔죠. 근데 저의 그 꿈에 관한 그 인생길을 살펴보면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글쎄 몇 살일까요 그때가? 한 3살? 4살? 우리 사람이 기억을 몇 살 때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 속에 이제 보면은 그게 꿈이에요. 이렇게 뭐 근데 꿈에 이렇게 무슨 알록달록 이런 오색의 뭐 이러한 그
그런 데를 이렇게 좀 걸어간다고 그럴까요? 이런 알록달록한 오색의 이러한 그 신비로운 어느 그런 데 있는 것 같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게 내 꿈이었구나. 예, 어릴 때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돼서도 야, 어렸을 때 그 내가 그 알록달록한 이런 오색의 이런 그런 어떤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그러한 데 있었던 그걸 좀 다시 꿔볼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좀 그 비슷한 걸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세상을 좀 떠날 때쯤 또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려서 이제 그 제가 어머님이 아들 삼형제를 두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남이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이렇게 삼형제를 갖다가 야 이리 들어와라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님 왜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야 안 좋은 꿈을 꿨어. 그러니까 조심들 해라 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셔요. 그때가 이제 몇 살인지 제가 밑에 동생하고는 3살, 막내하고는 5살. 그러니까 뭐 글쎄 몇 살 됐을까요? 7, 8살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이 그런 안 좋은 꿈을 꿨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이건 뭐 원래 꿈의 실현이 뭐 그 다음날 일어나기도 하고 일주일 뒤도 되고 한 달 뒤도 되고 2달 뒤, 석 달 뒤, 3년, 5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되는데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왜 그 뽑기라고 그래서 설탕물 녹여가지고 뭐 거북선 만들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동네에 그런 뽑기가 오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신기해서 이렇게 그 주변에 뺑 둘러 앉아요. 그래서 그 설탕물 녹여서 소다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요즘에 왜 이제 그런 거 알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쾅 찍어가지고 별 모양을 갖다가 찍어요. 그래서 그 별 모양 보고 이렇게 해서 막 갈라서 먹고 별 모양 갖다 주면은 에휴 잘했다고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뽑기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 동생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는데 아마 어린애들끼리 서로 보겠다고 이렇게 밀치다가 그 어떤 놈이 탁 쳐가지고 그 펄펄 끓는 그 설탕물이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이 왼쪽 팔뚝을 갖다가 이 설탕물이 이만큼 덮습니다. 아 근데 그때도 참 그렇게 됐을 적에 그걸 좀 어떻게 빨리 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화상 입었을 때 차가운 물을 갖다가 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때 참 그게 그래서 좋았는지 나빴는지 전 나쁘다고 보는데 옆집이 그 뺑기집이라고 페인트하고 유리를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펄펄 끓는데 화상을 입으니까 그게 뭐 휘발하라고 그러는지 거기다가 이제 그 페인트를 갖다가 이 팔뚝에다가 그냥 이렇게 탁 바른 거예요. 하여간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머니가 뭔가 그 신통력, 예지력이 있으신 모양이다 생각을 좀 잠깐 했겠죠. 야, 어머니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이 터졌네. 또 한 번 어머니가 이렇게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야야야야 조심해라. 그래서 왜요? 안 좋은 꿈 꿨어. 아,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꿈의 몽 연구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머니의 그 안 좋은 꿈 2가지를 여쭤봤을 텐데 그 어머니한테 어떤 꿈을 꾸셨냐고 그거를 못 물어봤습니다. 2번째 또 어머니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또 지금 대형 사고죠. 아버님이 그 이렇게 지붕을 갖다가 뭐 처마를 좀 고친다고 사다리
근데 그 사다리가 왜 이런 외줄 사다리가 아니라 요런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사다리에서 요렇게 하고 이렇게 요 위에서 이제 아버님이 여기 요 위에 이렇게 좌우로 합쳐지는 요 위에서 이제 올라서 가지고 이제 처만지 지붕을 고치는데 아버님이 저하고 동생 야 너희들은 아래에서 사다리가 이거 좀 무너지지 않게 양쪽에서 이렇게 꽉 잡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우리 저 아이들들이 네 그래 놓고 이제 붙잡고 있는데 이걸 열심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어린 나이에 뭐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붙잡았다가 아마 나중에 장난치냐고 이걸 제대로 안 붙잡은 모양입니다. 이 사다리가 이렇게 짜붕대면서 그냥 아버님 발이 여기 여기에다가 꼭 끼어가지고 허공에서 그냥 추락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뭐 아버님이 팔목이 부러지셨는지 뭐가 어디 발이 껴가지고 그때도 대형 사고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아셨을까? 그게 이제 예의적 꿈을 꾸신 거죠. 예의적 꿈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꿈 해몽으로 일생을 살다 보니까 상징적인 미래의식 꿈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지는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벗어나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꿈은 좋은 꿈대로 이루어지고 나쁜 꿈은 나쁜 꿈대로 실현됩니다. 뭐 유산하거나 요절하는 안 좋은 태몽 꿈을 꿨다. 그러면 그 아이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또 재물이 엄청 들어오는 좋은 꿈을 꿨다. 그럼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뜻밖의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예의적 꿈의 세계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야 이거 꿈에는 어머니가 이런 사고를 날 거를 꿈으로 맞추셨다. 그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흘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제 인생에 관해서 하나 관계되는 게 저희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이 한자 공부해라 한자 공부해라 이 한자 공부해라 그렇게 할아버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맞선주니까 1살 날 때부터 한자 공부해라. 근데 제가 그 할아버님을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그 외아들이셨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옛날 뭐 일제 때는 다들 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님 뭐 교육도 제대로 잘 안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런지 뭐 하여간 할아버님에 대해서 뭐 넷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 말하면 뭐라고 이렇게 근데 그 할아버님이 그래요. 한자 안 없어진다. 한자 공부해라. 할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 나라에서 한자 공부 안 해도 된다. 그 한글 전형이 조금 이렇게 펼쳐지던.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땐가 한자 없어졌어요. 한자 공부가 있었다 없었다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할아버지한테 아유 나라에 훌륭하신 분들이 한자가 필요하면 정말로 한자를 가르쳐 줄 거 아니야. 학교에서 한자 필요 없다고 안 하고 있는데 뭔 한자 공부하라고 그런 거냐. 근데 이제 그 세뇌당한다고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야 한자 공부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이제 세뇌가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방바닥에 뭔 이렇게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노트인데 한자 쓰기 교본이에요. 그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표지가 예쁜 그 여고생인지 여중생이 아주 이렇게 그 한자 이렇게 쓰는 그런 그 그림이 앞에 나와 있어요. 여고생도 좀 예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아니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놨지?
한자 쓰기 교본. 근데 그게 새 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한두 장 쓰다 만 건지 뭔지. 근데 1800자 한자 쓰기 교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를 공부하는 한자 쓰기 교본인 모양인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 글자 있으면은 그 밑에 요렇게 필순을 써야 된다, 이런 거 필순 쓰는 게 있습니다. 필순 쓰는 게 있고, 그걸 갖다가 5번인지 10번인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갖다가 요렇게 필순 따라 요렇게 써라 하고, 그게 이제 1800자죠.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면 한자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님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세뇌가 돼서 그런지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1800자를 한 권을 쓴 거죠. 그 필순 따라서. 그 제가 교직에서 이제 대학에서 4대 국어과를 나와서, 그러면 이제 국어과 나오면 국어 교사 되는 거 알지만, 제가 초임 발령을 고안 여중, 근데 그 고안 여자 중학교로 발령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고안 여고라고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라고, 군대 제대하고 가보니까 2학년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고1 고2, 그래서 교무실을 갖다가 같이 쓰고 있어요. 뭐 교실도 이렇게 건물도 뭐 이쪽은 고등학교 이쪽은 중학교랬고, 그 가니까 국어과 나왔다니까 저보고, 야, 고등학교 2학년 한문 해라. 한문 할 수 있어. 한문 해. 그리고 중학교 국어 분리가 안 됐을 때인데, 근데 고등학생들 한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한문 아주 좋아하고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첫 교직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한문, 중학생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좀 다시 돌려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1800자를 갖다가 쓰면서 한자 공부를 하니까 국어 공부에 아주 좋습니다. 그게 제가 해레비가 된 지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놈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걔도 똘망똘망해요. 애기가 여자, 엄마 머리를 많이 담습니다. 근데 우리 큰며느리가 그래도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 뭐 교사 임용 시험에도 됐었는데 면접이 안 됐지만, 작년인가요? 뭐 교육행정직, 그래도 졸업한 지 그래도 벌써 한 10여 년 될 텐데, 교육행정직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상이라고 어린애 볼 거 없지만, 애자식 이렇게 보면 그래도 똘똘해 보여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마음 먹고 있죠. 요 자식 해레비 집에 놀러 온다든지 뭐, 또는 뭐 하여간 3살 4살 조금 뭐 이거 말만 좀 하면 요거 한자 가르쳐야 된다. 1800자 내가 아주 그냥 부수해가지고 아주 들으면 쏙쏙쏙쏙 이해되게 한자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혹시 보시는 분들,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한 5살 전에 천자문 다 꼈습니다. 요즘에 굳이 그 천자문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천자문보다는 상용 한자, 뭐 초등학생이라면 한 900자, 중학생 정도 이상에서는 1800자를 갖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 천자문 가운데 요즘에 좀 잘 안 쓰이는 자들도 있고, 근데 처음에 가르칠 때 그 슬기교본 그거를 꼭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한자를 제대로 써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 보면, 사주 관련 방송을 보면 한자 쓰는데 참 기막힌 거 많이 봅니다. 그 이름 누구라고 한자 쓰는데, 원래는 이 책받침을 갖다가 이렇게 쓸 적에는 나중에 써야 되죠. 근데 한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엉터리 배움, 엉터리. 이걸 갖다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삐딱 엉뚱한.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심지어 책받침부터 먼저 쓰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 쓰는 거죠. 또 어떤 젊은 거기도
무술자 쓰는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불화자 쓰는데 원래는 이제 점 2개 찍고 이렇게 쓰는 게 이 불화자 쓰는 순서입니다. 근데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그 뭐 초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쉽게 그러니까 여기 쓰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동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땡땡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서 다시 기울라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모방자도 이렇게 쓴 다음에 신기하게 그 제 쓴 교본에는 이거부터 먼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방자. 그러니까 한자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그저 속된 말로 후루꾸루 그냥 아무렇게나 왼쪽에서 오른쪽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기에는 굳어지거든요. 한자 쓰기 교본에 있는 대로 요 필순대로 쓰는 게 글자가 좀 예뻐지고. 그 제가 이전에 교직 계실 때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이렇게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좀 어지러워요. 막 휘갈려 쓰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님보다는 좀 대학 교수 스타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뭐 말하면서 막 빨빨 쓰고 그냥. 근데 우리 그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래도 한글보다는 한자 쓰는 게 더 낫다고. 한글보다는 한자 쓴 게 그래도 더 제대로.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한자 쓰기 교본에 따라서 1800자라면 써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쓰면은 좋게 나옵니다. 또 다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이 방송 녹화를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그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춘천고등학교에서 춘천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입니다. 한때는 서울대에 한 50명씩 막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잘하던 과목이 있었습니다. 전 교에서 1등. 고3 때 그 모의 시험 보면은 제 기억에 1등 한 것 같아요. 1등. 전교에서 1등이 한 과목이 국사 과목이었습니다. 국사. 아유, 여기 또 책이 없네. 대장장이 집에 시칼이 논다고. 그래서 제가 꿈에 관한 책을 한 열대 권 냈지만 그 중에 꿈으로 본 역사. 그거 개정판이 경복궁이 불타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의 꿈 이야기.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 했더니 지금 이 책이 없네요. 여기 경복궁이 불타다가 안 보여요. 아이 참. 있네요. 요 경복궁이 불타다. 요 책의 내용은 우리 역사 속의 꿈의 기록, 꿈에 관한 역사 속의 꿈을 갖다가 제가 정리하고 해설을 다른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쓰려면은 꿈만 알아갖고는 안 되죠. 우리나라 역사에 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요걸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정했는데 이 내용은 요거는 이제 그 누군가요? 유성룡의 서해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성룡의 서해집에 보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석 달 전, 그러니까 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철에 꿈을 꿔요. 유성룡이 꿈속에서 경복궁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한 영감이, 한 노인이 다음에 지을 때는 조금 위로 올려져야 돼. 경복궁이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위로 올려져야 돼.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깨어나서 아니 이게 무슨 꿈이야. 경복궁이 불타다니.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죠. 근데 어디 가서 이걸 이렇게 발설을 못해요. 그러면 너 새끼 경복궁이 뭐 불타? 넌 역모를 꿈꾸고 있구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석 달 후에 임진왜란이 터지죠. 그래서 실제로 경복궁이 불타게 되죠. 성난 그 민초들에 의해서 왕이 제 살겠다고 그냥 도망가고 임금 도망가는 걸
몽진이라고 합니다. 선조 임금이 몽진, 직역을 하면은 먼지를 뒤집어 썼다. 북쪽까지 의지까지 가가지고 요거만 넘어가면 중국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선조 임금이 아주 모질입니다. 모질이. 꼭 지금 누구랑 좀 비슷하죠. 그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남해에서 일본군을 막아냈는데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해가지고 우리 민중이 고통을 겪는 이순신 장군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일찍 끝낼 수 있었는데 못난 임금이죠. 못난 임금이 누구냐? 백성들의 민초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선조 임금 같은 경우 근래에 들어와서 저는 김영삼 대통령을 좀 싫어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는 건 좋은데 IF 때 초래해가지고 그 무능해서 정치 좀 제대로 좀 이걸 좀 잘했었으면 그 IF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또 지금 그런 시대가 펼쳐지려고 하고 있어요. 정치 얘기는 내년에 총선 앞두고 한 일주일간 특별방송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 록봉기 김 교수라고 그분이 일본 통으로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우리나라 비교하는 원래 일본 통으로 요건데 언제부턴가 일본 얘기 집어치고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그런 방송으로 지금 갔어요. 저는 꿈에몽하고 4주 방송하다가 내년 총선 일주일 전 길기자마 열흘 전부터 저도 소신껏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돼야 된다. 아주 강력 한번 주장해 볼 생각입니다. 아이고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나요? 요 얘기.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춘천고등학교에서 국사 포 근데 고3 때 자랑 같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좋은 대학 많이 보낸다고 특수반 제도라고 있었어요. 특수반 제도라고 충고 들어가면 그래도 잘하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또 반을 뽑아가지고 특수반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고 운명의 장난인데 그 춘천고등학교는 대대로 문과 이과 해서 한 개 반이 특수반이었습니다. 저희 때 7개 반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3학년 올라가던 해에 학교 방침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돼가지고 문과 특수반 하나 이과 특수반 하나 특수반이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그 특수반이 하나라면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게 문과로 하다 보니까 문과 특수반에 3학년 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앨범을 딱 보면은 나와요. 저희 반은 옛날에는 그 콩나물 교실이었나? 그래도 한 52명이었던 거 아는데 한 교실에. 지금 그 교실에 어떻게 52명이 들어가? 많죠. 요즘에 제가 춘여고 있을 때만 해도 35명 제죠. 요즘엔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한 교실에 인원이. 그런데 옆에 반 보면은 거기 64명 10명이 더 많아요. 그쪽은 다른 2개 반은. 그래서 이제 제가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너는 대학에 어디 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상담하지 않습니까? 저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 피레미 같았던 모양이에요. 고3 때 저는 담임 선생님하고 딱 한 5분 했나? 그리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로 상담 끝! 이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야,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춘여고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국어 선생님이 충고로 갔다가 오셨어요. 최장수 선생님이라고 막 책도 내시고 하여간 뭐 굉장히 훌륭한 그 당시에
제가 원래 제일 잘하기는 국사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그 강원 사대에 국영수 뭐 그때 아마 역사도 있었어요. 채용 미술이 있었는데 그 국사 선생님보다는 그 국영수 하다 보니까 그 국어 선생이 더 좀 알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 1800자 한자를 떼어서 그런지 국어에 고전이라고 있습니다. 고전에 이렇게 관동별곡 옛날 그거 보면은 뭐 또 이제 그 훈민정음에서 뭐 종성 부용 초성 뭐 어쩌고 있는데 딱 보면은 고전이 뭐 그렇게 재미나고 아주 쏙쏙쏙 들어오는 그때 한 국어 문제 50문제 가운데 20문제가 한 고전 쪽이었는데 남들은 그거 푸는데 뭐 한 20분 30분 걸린다 그러면 저는 5분이면 다 풀어요. 그냥 다 풀고 다 맞고 그러니까 고전 그게 아마 한자 공부하고 그래서 좀 한문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아니까 쏙쏙쏙하고 아주 그냥 재밌고 그래서 야 국사가 내가 원래 주전공인데 이거 미안하지만 국사보다는 국어 선생님이 그래도 선생님 그러면 국영수 하니까 에이 또 마침 그 춘여고에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 보고 예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선생님이 아마 딱 보니까 그래 너는 거기 가는 게 제일 좋겠다 네 적성에도 맞고 아마 그런지 뭐 그래 하고서 그냥 5분도 안 걸려서 그냥 진로상담 끝 그리고 뭐 다음에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죠. 저희 반에서 그 당시에 고려대 법대만 6명 서울대 2명 뭐 그리고 다 서울 쪽으로 가지 그때 공부 좀 하는 친구들 강원대에서 그때 사대 빼놓으면 다 업자 된다고 할 때였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사대 많이 저희 동기들이 사범대 나와서 교사 된 친구들이 한 5, 60명 돼요. 그 당시에는 또 뭐 사대 말고는 또 뭐 갈 데가 없었다. 자 그리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에요.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원대학교에 한문교육과라고 없었어요. 있었으면 또 좀 생각이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그 필수 있고 또 선택이 있는데 뭐 경서강독이다 뭐 민속학이다 이런 한자 한문 이런 관련을 갖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강원대학교에 한문교육과가 생겨나게 돼요. 나중에 저들 할 때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자 교육이 언제 또 부활됐느냐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신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니까 중학교도 아니고 3학년 올라가니까 그때 국어책에 한자가 병기라고 그러죠. 병기 이렇게 이전에는 한글만 나오다가 이제 한자 옆에 한글 옆에 가로 열고 한자를 이렇게 병기하는 그렇게 한자 교육이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2년 있다가 각 대학에 한문교육과가 생기고 제가 76학번이니까 한 77년이나 78년에 한문교육과가 각 대학에 생겨서 지금 교과목 중에 한문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다음 주에 한문과 선생님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특강이 있습니다. 제 인생길에서 제 중3 때 어머님이 이 고혈압 중풍으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사주 보니까 딱 나오더구만. 사주 보니까 이 사주 딱 보면은 추월의 경금 조우용신상으로 따뜻한 기운이 와야 되는데 제 그 대운이 이 9세부터 18세까지 임자 대운이요. 임자가 이게 물 이게 꽁꽁 얼어붙은 이 축토에다가 또 한겨울이 오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좋은 대운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중풍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니까 집안이 좀 풍지박산처럼 아이고 이전에 어머니 한 분에다가 아버지
아들 삼형제. 여기에 또 혹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에다가 남자가 4명이. 근데 그 어머니가 또 뭐 밥 짓고 빨래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장사도 하셨으니까 과로 누적에 어떻게 하여간 그렇게 병을 얻으셔서 9년간 아파 계시다가 제가 그 ROTC로 군대 가던 해에 10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한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에 그 내 인생의 가장 그 가슴 아픈 이야기 해가지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군대에서 어찌게 참 그게 어머님의 부르심이죠. 하늘의 뜻인지 휴가도 아니고 하루 출장인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머님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머니하고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여기 유튜브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이야기 이렇게 적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댓글로 박사님은 어머님이 그래도 대견해 하실 거라고. 그렇습니다. 뭐 어려웠던 어린 시절인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인생에서 재물을 모으지 못했지만 명예라고 할까요? 어떤 학문적 업적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거 아이고 홍순례 박사 꿈의梦. 전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800페이지. 꿈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이거 한 번만 보시면 꿈이라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하자 그러면은 이제 요건 역사 속의 꿈 이야기. 그다음에 또 태몽책 어디 있는데 또 어디 갔는지 또 없네. 태몽. 또 뭐 복권 당첨되는 꿈 이야기 이거. 복권 당첨 꿈의梦. 그러니까 꿈에 관해서는 요 책이 2014년 출간됐는데 이제 요거로 저의 꿈에 관한 거는 일단락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책을 출간하고서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저의 인생길이 사주의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사주로. 그러니까 제가 사주하고 연맺은 지도 한 8년 차가 되네요. 꿈의梦은 뭐 오늘날까지 하고 있으니까 30 몇 년 더 되죠. 근데 이제 사주에 관한 얘기는 오늘 또 계속 하자 그러면 이게 3시간 5시간 끝도 없어요. 제가 어젠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주 분석 뭐 한 3시간 해놓은 거 있던데 저는 제 사주에 관해서 5시간 7시간 그냥 한번 내 사주에 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살아온 인생길이 있고 내가 사주 보는 관법에 여러 개서 그래서 저번에 도교육청 가가지고 인사기록 카드 하나 떼어왔습니다. 몇 년도에 내가 뭔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고 이때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를 사회적으로 분석해서 한 시리즈로 해가지고 나중에 통합본으로 홍순례 사주 분석 5시간이 될지 10시간 될지 그때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전까지 이 꿈의梦에 관한 얘기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또 엄청나요. 이걸 조금 더 얘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자 쓰기 5번 1800자 써봤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집안에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고 또 좀 사주적으로 이게 별로 대운상도 안 좋아요. 신해. 저 아이가 저한테는 금수가 안 좋은데 이 차가운 기운이 있으니까 고생. 속된 말로 개고생할 때 참 대운이 임자 신해 어린 시절에 좀 안 좋았습니다. 힘든. 조우가 맞아야 되는데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차가운 기운이 계속 오니까 더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집안에 어머님이 이렇게 아파 계시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웃음이 좀 없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괴로운 나날이었죠. 지금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후회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원사대 국어교과 들어가니까
40명 정원에 이렇게 쓱 보니까 여학생이 22명, 남학생이 18명. 야,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황금 비율. 저희는 그 당시 몰랐지만 당시에 이제 뭐 농과나 뭐 법과 다니는 학생들 보면 야, 너희는 좋겠다. 그 여학생들 있고 그 여학생들이 한두 명 있는 과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여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 떠나서 그 대학교 1학년 참 인생의 아주 청춘 같은 꽃다운 시절인데 그런데 저 자신은 그 꽃다운 시절을 이렇게 누려보지 못하는 참 어머니 앞시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흥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들은 청춘 사업할 때 저는 그 뭡니까 가정교사 저녁이면은 가가지고 그냥 한 7시부터인지 뭐 한 10시까지 날마다 어느 날은 좀 황당한 것도 봤어요. 나는 가정교사하고 이제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로 변했는데 단독실 때 골목길에 나오는데 청춘 남녀가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키스하는 걸 봤는지 어쨌는지 아유 근데 그 여자가 내가 가르치던 학생의 누나 참 나이가 거의 뭐 같았던 것 같은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야 저기는 청춘 사업 하는구나. 근데 나는 어머니 아프시다고 우울하고 또 날마다 이렇게 학비 벌어서 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가정교사 하러 다니고 대학교 일하는 때도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절이었죠. 얘기하기가 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대학교 1학년 때 춘천에 여기 저 위도라고 있습니다. 가평 쪽에 남이섬처럼 섬에 그냥 그 안에서들 많이들 이제 체육대회 운동회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전에 보면 춘천에 호남 향후에 호남 사람들 거기 모여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체육대회도 하고 아주 잘 놉니다. 거기 그런 축구장도 있고 뭐. 그 위도로 갔다가 강원사대 구울과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소풍이죠. 소풍을 간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유 내가 멍청이였지. 그 남녀 학생들 40명 그 청춘 남녀들 가서 아유 지금 생각만 해도 야 그때가 좋았을 텐데 그 얼마나 좋습니까? 가가지고 뭐 그 고전적인 가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손수건 돌리게 하나요? 왜? 누가 한 사람이 뒤로 갔다 돌아가다가 손수건 딱 놓고 가면은 걸린 사람이 그 술래가 되는 그런 거하고 이렇게 손뼉 치고 막 노는데 저는 그때 이상하게 그러한 그 어찌 보면 청춘 남녀의 그 좋은 시간들 그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지금 남녀 또 짝짝이 다 맞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그 분위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머님은 이렇게 아파 계신데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게 박수 치고 뭐 이거 놀 때냐. 이상하게 그 어두움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 밝음의 세계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게 싫어한대요. 그 슬그머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나 혼자 나와가지고 배 타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멍청이. 아유 내 다시 또 그 순간만 온다면 그냥 들어가서 즐겁게 놀 텐데. 집에 와서 어머니 보고 아유 어머니 어디 소풍 갔었는데 그 뭐 흥이 나야 뭐 내가 거기 있죠 그래서 그냥 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거기서 즐겁게 놀았어야지.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멍텅구리네요. 그죠? 야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선가 그 우리 국어교육과 반창회라고 하죠. 반창회 뭐 이런 거 할 적에 제가 4학년 때 과대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아로하면서 좀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체가 아니라 한 10대 명 왔어요. 10대 명 와서 남자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놀고 그저 그 뭐 있는
우리 여학생 보고도 야 우리 저 노래방에서 불시도 한번 쳐보자 하고 막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참 왜 내가 그 위도에서 남녀 학생들 즐겁게 노는데 왜 나 혼자 집으로 와야만 했었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게 뭐 처한상이 있다 보면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괴로울 때는 어디에 미쳐야 됩니다. 뭐 미친다. 어디 미친다는 게 뭐 하나 이렇게 좀 몰두해야 돼요. 몰두. 그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내 괴로운 마음을 좀 달래줄. 대학교 1학년 되니까 이성의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보자. 두 번째는 종교를 한번 믿어가지고 종교적으로 내가 좀 어떠한 좀 안정을 찾자. 그래서 그때 불교 대불련이라고 대학생 불교연합회에서 뭐 불교적으로 좀 했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공부하는 게 최고다. 그래갖고 공부 가운데도 이 어학 공부가 최고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때마침 고등학교에서 그 당시 처음으로 이제 제외고가 이전엔 독일어만 있다가 일본어도 그때 충고해서 했었어요. 충고해서 일본어를 좀 해가지고 글자 조금 알고 우리말은 또 어순이 같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일본어 공부 또 뭐 그 한자 한문 공부 그거를 좀 열심히 했어요. 특히 일본어 공부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쓱 보고 절 보고 야 저러면 좀 요런 놈이야. 76년도에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 어우 저 새끼 공부 열심히 해. 일본어 공부하고 있으면 저거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그 대학교 일하는 때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단국대 한문학과 그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 박사과정에서는 영어는 필수고 제2외국어를 하나 해야 돼요. 근데 국문과 같으면은 한문을 제2외국어로 쓸 수 있는데 저는 한문학과를 들어가다 보니까 제2외국어를 갖다가 한문을 못하죠. 그런데 참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제2외국어 중에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뭐 에스파니어 아이고 나 일본어로 제2외국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어로 졸업 자격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야, 참 제가 보니까 2005년도 졸업을 했던데요. 야, 그 어떻게 한 20년 후에 박사과정 들어가고 거기에 제2외국어 일본어 시험 보려고 그때 공부한 건 아닌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이게 갑니다. 자, 아직 그 내가 왜 꿈의 몽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됐느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돼야 돼서 내일 아침에 왜 꿈의 몽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뭐 아까 힌트는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이 딱딱딱 일어날 일을 예지한 거 죄송하지만 오늘 생방이 아니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한번 또 해볼까요? 사실은 요거 어제 저녁에 그 실시간 방송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한 두어 달 안에서 그런지 유튜브에서 뭐 본인 인증을 갖다가 누르라고 그래서 눌러보니까 또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 생방송 하려다가 이걸 못했습니다. 제 사주에 관해서 시리즈로 한 5시간, 10시간 여기 살붙여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한 동영상 잘 안 올리고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올려봅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고 따르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온하고 즐겁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